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 때문에 분명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면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고 두산중공업이랑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브리핑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도 마이너스 0.82%, 그 다음에 코스닥도 1%대 이상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버티냐 못 버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 자체가 크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분 봉으로 놓고 보면은 아침에 뭐 마이너스 보다도 플러스 1%를 훅 오르고 또 2% 내리는 거는 순식간에 밀려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반등도 급하게 나오고 또 도로 밀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변동성 자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통 원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경우가 잘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변동성 자체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출 건지에 대해서도 선택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만큼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저가 매수세, 그 다음에 뭐 부정적으로 보는 현금화 자금, 이 두 개가 지금 좀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다음 주에 저점을 잡고 시장이 8월 말부터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나마 가장 빠른 반등이지 않겠나라고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시는 뭐 차트의 선긋고 뭐 저점이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뭐 차트 지수에 선긋고 여기서 뭐 반등을 할 거다, 저는 저점 맞추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두지 않아요. 대신에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는 대내외 변수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뭐 급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좋게 가는 상황이라도 뭐 하고 돌발 악재가 나오면은 급락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선 긋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굳이 뭐 코스닥에서 줄 긋고 지지 라인을 찾으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라인 자체는 지금 이 포인트예요. 여기서 떨어졌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 안 오고 바로 튕겨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를 뭐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지수에 어디까지 버티고 뭐 어디까지 열어놓고 어디서 튕겨서 올라갈 거, 이거는 굉장히 좀 무의미하다. 어차피 수급의 키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또 올라가요. 근데 안 들어오면은 더 내려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요.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는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시장이 막상 빠지면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어차피 지금 뭐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두들겨 맞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런 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기준선 없이 계속해서 막 뭘 존버를 하고 뭐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막 계속해서 뭔가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주식 자체 지금 소유가 100%라고 하면은 이 100% 중에서 잡주를 보유 중이다. 뭐 2년 연속 적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무가 부실한 이런 잡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나는 나름 우량주를 뭐 100% 보유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지금은 참아야 돼요. 매도의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참고, 어차피 지금 인덱스에 따라서 거의 전 종목이 두들겨 맞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정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제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또 나는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도 급락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천천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조정 이후에 기다렸다가 조정 이후에 상승을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희박한 부분이지만 현금을 뭐 100%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없겠죠.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잡주가 아니거나, 잡주 아니고 RSI 지표에서 30 이하권에 있는, 잡주가 아니고 RSI 지표에서 30 이하권에 있는 종목을 좀 담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 계속해서 시장이 빠지고 뭐 이럴 때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세요. 잦은 매매를 하려고 하는 행동,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VIP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잦은 매매를 할 지금의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잦은 매매는 지금에서 시장에서는 좀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잡주에 대해서 존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문의 주시는 분 중에서도 뭐 얘기를 해보면은 잡주의 존버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최악 중에 최악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그리고 주식을 다 던지고 관망하는 행동이다.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바닥권에서는 우리는 주식을 주워서 사서 기다려서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 팔고 나와야 되는데, 바닥권에서는 주식을 다 던지고 상승장이 나오면 그때서 뭐 부랴부랴 사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좀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가가 급등할 때는 사람들을 존버를 되게 잘해요. 엄청 잘하시는데, 주가가 급락할 때는 사람들이 존버를 못해요. 왜냐? 종목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에서 존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희망회로를 막 계속해서 돌려요. 뭐 이거는 이렇게 되고 뭐 저건 저렇게 되고 다시 한번 돌아올 거다라고 고점에서는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존버를 너무 잘하는데, 지금처럼 언더슈팅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의 변동만 나오면 존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손절을 잘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더 상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하락해도 존버를 하고 참는 거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조금 하락하면은 손절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시장을 엇박자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정박자로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못 잡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오늘만 선착순 5명 이벤트 진행을 할 거니까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정말로 신기한 게 오히려 제가 상승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오히려 하락장 같은 경우에 문의를 더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미리미리 예측을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에는 문의를 더 많이 주세요. 저도 그게 좀 신기한 부분인데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아이고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1개월 하시면은 1개월 더 추가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뭐 여러분들 뭐 지금 고점에 물려 계셔서 막 아무것도 뭐 현금도 없고 뭐 주식 살 돈도 없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뭔가 잡주라도 하나 정리하시고 저랑 같이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오늘 그래도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서도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연기금 수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연기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정리를 하시고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들어오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오후장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파는 거는 우리도 따라서 나가서 좀 일정 부분이라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연기금이 뭐 단타치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모아가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연기금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 심택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연기금 수급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 결국에는 연기금이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갖고 아, 뭔가 좋은 이슈적인 부분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재무제표가 일단 너무나도 안정적인 종목을 연기금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전략대로 움직이면 돼요. 여기서 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여기서 조금 한번 사시고 밑에서 빠지는 거를 대비를 해서 좀 밑에서 15,0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살 준비를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연기금 수급 무조건 2번 나가면은, 연속적으로 나가면은 그때 좀 반이라도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지에서도 좀 전략적인 부분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두산중공업을 좀 단기적으로 보고 뭐 비중을 다 채우지는 않았는데 좀 두산 쪽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마켓을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셔도 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서부터 59,400원까지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35,000원 이 밑에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는 2차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격적인 부분을 제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이 꼭대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5만원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건드리지 않아요. 뭐 단타로 뭐 2%, 3%, 4% 떼는 거에 있어서는 뭐 건드릴 수는 있어요. 단타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끌고 가고 매집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40만원, 44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분할적으로 매수, 그리고 40만원 여기서는 2차적인 매수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로 좀 CJ 제일제당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 우리가 뭐 차를 사거나 뭐 어떤 비싼 물건을 사거나 뭐를 할 때는 할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할부를 많이 하는데 주식에 있어서는 왜 분할 매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할부 같은 경우에도 비싸니까 나눠서 돈을 내는 건데, 결국에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분할적으로 사는 게 할부잖아요. 뭐 100만원짜리를 뭐 3달 끊어서 뭐 33만원, 33만원, 33만원 3번 사는 건데, 주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분할 매수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는 할부로 산다 이런 느낌으로 좀 분할 매수는 지금 시장에서는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너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대형주 위주로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는 좀 일요일 영상에서는 매집해도 좋을,
중소형이라고 해서 잡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소형 주를 좀 추천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요일 영상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시장 다시 한번 또 튀어 오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버티더라도 손해 안 나고 주식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